그날 밤 저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외투를 입고 가방을 들고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머릿속으로는 100번도 더 되뇌었습니다. 나가지 마. 지금이라도 돌아가. 이건 잘못된 선택이야. 하지만 제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그런데 왜일까요? 약속은 마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50대 초반 평범한 일상을 살던 한 여자가 금지된 만남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방 출장으로 일주일째 집을 비우고 있었고 대학생인 딸은 친구들과 MT를 떠났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저녁도 대충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른 채 그저 소리만 들리면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 9시 28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 발신자는 김정훈. 3년 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원했다고 믿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읽고도 모른 척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냥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왜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로 저는 이미 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보고 싶어서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고 싶다. 그 세 글자가 가진 무게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써 지켜온 경계를 다시 허물자는 위험한 초대였습니다. 우리 그러기로 한 거 아니었잖아요. 저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알아, 근데 못 참겠어. 너무 보고 싶어, 딱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제발. 그의 간절함이 문자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 역시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3년 전 헤어진 이후로 단 하루도 그를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밥을 먹을 때, 저녁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고 함께 걸었던 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어도 딸아이와 웃으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항상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8시. 예전 그 공원 고마워. 꼭 올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거지? 50대가 넘은 나이에 안정된 가정을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한 사람에게 무너지는 거지? 하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무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했습니다. 평생을 남편 곁에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살아온 삶 속에서 그는 유일하게 저를 한 사람의 여자로 봐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루 종일 초조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장을 보러 가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새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머리를 말렸고 화장도 했습니다. 진하지 않게 하지만 얼굴이 환해 보이도록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차려입으면 의도가 보이는 것 같고 너무 평범하면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베이지색 코트를 꺼냈습니다. 그가 예전에 좋아했던 색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50대 초반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조금씩 늘어나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설레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그랬습니다. 오후 7시 40분. 저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외투를 입고 신발까지 신었습니다. 이제 문만 열고 나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가지 마. 문자를 보내.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아프다고. 못 가겠다고.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문고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선택이야. 후회하게 될 거야. 그래도 문은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섰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긴장한 얼굴, 떨리는 눈빛, 그리고 동시에 설레고 있는 표정.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의 끝자락, 겨울이 시작되려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그 사람 곁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공원까지는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도착했을 거리였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던 날, 5년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였습니다. 그리 친하지 않았던 동창 하나가 남편을 데려왔습니다. 그게 김정훈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짧은 인사를 했고 그날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우연히 서점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어머, 저번에. 아, 맞아요. 동창회에서. 어색한 웃음과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고 커피는 저녁이 되었고 저녁은 긴 산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화 상대였습니다. 남편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없었던 고민, 친구들에게도 꺼내기 어려웠던 외로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서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남편이랑은 대화가 없어요. 밥 먹었냐, 잘 자라, 그게 전부예요. 제가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도 그래. 집에 들어가면 가족이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은지 모르겠어. 그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상황, 비슷한 공허함.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문자 알림이 오면 가슴이 뛰었고 만남을 약속하면 며칠 전부터 설렜습니다. 1년이 흘렀을 때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공원을 걸을 때였습니다. 그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손 놓고 싶지 않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숨겨야만 하는 관계였습니다. 2년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몰래 조심스럽게 죄책감과 행복감 사이를 오가며 하지만 결국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고 제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들키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3년 전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 돌아가야 해요. 이러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야? 그가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해요.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행복해.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눈물을 참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그를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공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몇 명의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혹시 그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혹시 정말 안 왔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벤치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 가로등 아래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를 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는 여전히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깊어진 주름, 희끗희끗 섞인 머리카락, 그래도 변하지 않은 그 눈빛. 그 역시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길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왔구나. 나도 놀랐어.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보고 싶었어? 나도. 말없는 대화가 시선으로 오갔습니다. 그가 먼저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꿈을 깰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저도 그를 향해 걸었습니다. 몇 걸음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 3년의 시간이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1미터 정도의 거리. 가까운 듯 먼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리. 안 올 줄 알았어.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쉬어 있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내가 먼저 연락했어. 아니에요. 제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우리 사이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앉을까? 그가 근처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잘 지냈어? 그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요. 당신은요? 나도. 또 침묵. 하지만 이번엔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채워지는 그런 고요함. 사실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잘 지내지 못했어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매일 당신 생각했어요. 아침에 눈 뜰 때도,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지우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도. 그가 작게 답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 생각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잊어야 하는데. 자꾸만 떠올랐어. 그의 손이 벤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 손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몇 센티미터 떨어지지 않은 거리.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 하지만 우리는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에는 있는데 마음은 없는 것 같아. 그가 답했습니다. 아내랑은 여전히 대화가 없어. 아이들은 다 컸고 그냥 공허해. 저도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남편이랑은 한 집에 살지만 각자의 방에서 자요. 대화도 거의 없고
딸아이도 이제 제 손이 필요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그냥 혼자인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외로워요. 그래서 당신이 더 보고 싶었나 봐요. 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내가 없어서.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아픈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응. 다시 시작하면 더 아플 거예요. 알아. 그래도, 응. 나도. 그래도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똑같은 갈망을, 똑같은 두려움과 똑같은 간절함을. 배고프지 않아?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지금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 좀 더 걸을까? 좋아요.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란히 하지만 손을 잡지 않고, 가까이 하지만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이 공원, 제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자주 왔었죠. 응, 기억해. 그가 답했습니다. 저기 저 벤치에서 처음 손잡았었어. 맞아. 저는 그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벤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떨렸어요. 나도. 손을 잡는 게 이렇게 큰일인 줄 몰랐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래.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내 옆에 있으면 심장이 뛰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나도요.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지야.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뭔데요? 오늘 너 보러 오면서 계속 생각했어. 그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마주 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오늘 보고 정말 끝내야 한다고. 인사하고 잘 지내라고 하고 돌아서야 한다고. 근데 지금 내 얼굴 보고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못 보낼 것 같아. 다시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오면서 100번도 더 생각했어요. 돌아가야 한다고. 이게 잘못됐다고. 근데 당신 보는 순간 다 잊어버렸어요. 어떡하지?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옳은 게 뭔지도. 나도. 그가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난 널 사랑해. 지금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말하고 싶었어.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울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제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울지 마. 그가 속삭였습니다. 눈물 흘리는 거 보기 싫어. 당신이 이러니까 우는 거잖아요. 저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3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편안했고, 여전히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보고 싶었어?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도.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누가 볼까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우리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가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늦었다. 그가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봐야 해? 제가 물었습니다. 응. 너도 그렇지? 네. 우리는 공원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민지야. 응?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답이 있을까요? 이 상황에, 이 감정에.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뭔데?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다시. 그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나도. 공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상은 달랐습니다. 방금 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다음에 언제 볼 수 있어? 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할게요. 알았어. 우리는 택시 정류장에 섰습니다. 곧 택시가 왔습니다. 먼저 가.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요? 난 조금 더 걸을래. 머리 좀 식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 문을 열기 전 그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너도. 그리고, 응? 사랑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고 그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 불빛들, 사람들,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불을 켜고 외투를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잘 들어갔어? 네. 당신은요? 응. 방금 집 앞이야.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지야. 응? 오늘 고마워. 와줘서. 저야말로요. 다음에 또 보자. 네. 문자를 주고받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는 것을, 끝냈어야 했던 관계를, 놓았어야 했던 감정을, 지웠어야 했던 기억을. 하지만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이 위험한 떨림을 계속 안고 가기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50대 초반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이자 엄마인 사람.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을 간절히 사랑하는 여자이기도 한 사람. 이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그날 밤 현관문을 열고 나선 순간부터, 그를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간 순간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돌이킬 수 없는 다음 페이지의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그 페이지를 저는 기꺼이 넘기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상처받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선택했습니다. 안전한 무감각보다 위험한 떨림을, 비어있는 평온보다 채워지는 설렘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었을 수도,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따라주지 않는 것, 옳은 것과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